안녕하세요.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유미입니다. 오늘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에서는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우리 최양호 고문님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휴, 북한 다녀오는데요. 네. 제가 밀리언 마일러예요. 그래서 세계에 어디 안 가본 데 없는데 이번처럼 긴장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기분으로 또 어깨도 딱딱해지면서 갔는데 많은 감동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남북 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방문한 이 북한 어떠셨나요? 이제 동해 그 남북 출입관리소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요. 네. 일단 가면서부터 이제 뭐 안내하시는 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는데 일단 핸드폰을 못 쓰니까 그걸 걷더라고요. 그때부터 긴장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박 2일 동안은 못 쓴다.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나갔더니 여기부터 북한입니다. 이제 군사 분계선을 지나가는데 바뀐 점에 대해서 뭐 눈치껏 알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답을 알았습니다만은 아스팔트 도로가 끝나고 시멘트 그 도로가 되면 북한입니다. 저도 얘기 들었던 게 이 땅 색깔이 바뀐다고. 예, 그래서 그런 까만 얘기를 거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가 가로등이 우리 측은 두 개가 한 조가 돼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쵸. 거기는 가로등이 그냥 하나짜리가 한 개씩. 쭉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반겨줬던 거는 구성봉. 네. 그게 금강산 12,000봉이라 하잖아요. 네. 그거의 마지막 봉우리가 지나자마자 보입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그 앞에 감호라고 너무 평화스러워요. 거기는. 그래서 그 철새들이 앉아갖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금강산과 철새가 거기서 낚시나 한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뭐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런 것들을 지나고 이제 뭐 마을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갔죠. 가는 이제 과정에서는 뭐 오가는 왕래들은 없고요. 이제 군인들이 뭐 곳곳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일단 이제 점심시간 때쯤 들어갔거든요. 갔더니만 냉면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평양냉면. 옥류관에서 뭐 직접 뭐 공수를 해왔대나 뭐 어떻게 했다는데 맛이 어떤가요? 궁금해요. 목구멍에 안 넘어가요. 왜요? 냉면 그 목구멍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냉면 먹었는데 뭐 제 입맛에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명을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렇게 고명을 3개를 놓더라고요. 맛있겠네요. 심심한데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는 이제 남북 간에서 교류가 많을 때는 뭐 거기도 많이 드셨으니까 남측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대기장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면은 입맛에 맞게끔 우리 입맛에 준비를 맞는데 해주셨네요. 재미난 거는요. 이제 소주가 한 테이블에 2병씩 있더라고요. 거기 소주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평양소주. 평양소주. 평양소주인데 또 우리가 이 못된 성격이 있어갖고 이 매의 눈으로 뭘 보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소주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 맛도 보고 딱 봤더니 제조 연월일이 나와요. 그랬더니 주체 96년 12월 10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체가 뭐 96년이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옆에 이제 그 북한을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봤죠. 올해가 주체로 몇 년입니까? 그랬더니 107년이래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11년 전에 소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언뜻 이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11년 전에 금강산 관광이 그게 뭐 올스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온 거예요. 꼭 와인처럼 이렇게 숙성된 그런 소주를. 소주 뭐 왜 숙성이 되겠습니까만은 그게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때도 많이 뭐 갑작스럽게 그때는 박항제 사건으로 이제 간뒀으니까 그래서 더 우리가 진짜 급작스러운 일로 이것이 이제
중단됐던 기억도 새로 나고 네. 그다음에 맛있기는 빈대떡이 같이 나오는데 네. 뭐 빈대떡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아주 달랑하게 녹두로 그냥 녹두만 해서 했는데 맛이 괜찮으세요? 도라지 무침에다 그거를 먹으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맛있게 먹었고 네. 또 여성 이 보조원들이 이제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네.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나와서 이제 밥 먹고 나오니까 이제 주변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긴장한 데서 밥 네. 먹고 나서 처음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처음 경험을 한 게 뭐냐면 공기가 달다. 진짜로 이 공기 이게 얼마나 우리 소중한 건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우리 걱정들 하는데 근데 북한도 미세먼지는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산이 막아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바닷가가 있으니까 해풍이 있고 그래서 공기가 달대는 거를 느끼고 왔어요. 공기가 너무 좋고요. 아, 저도 그 공기 정말 마셔보고 싶네요. 그건 진짜 갖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조금 옆에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옆에 보니까 뭐 김정숙 뭐 생활관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이제 뭐 찍고 뭐 이제 이러는데 이 사진기는 허락이 돼요. 허락이 되는데 이 다시 가지고 가셨어요, 혹시? 예, 갖고 가서 찍었죠. 그래서 다시 올 때 세관원들이 다 봅니다. 사진 어떤 걸 찍었는지 네, 어쩐지를 다 보는데 철저하게 검사를 하네요. 하는데 김정숙 그 생활관 앞에서 이제 찍으면 거기 이제 김정숙 이 사진이 크게 네. 걸려 있거든요. 네. 그 사진이 저보다 작게 나오면은 삭제를 해야 된대요. 아직도 굉장히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이하네요. 재밌네요. 네, 재밌죠. 그래서 또 옆에 보면은 뭐 또 이제 김일성, 김정은 네. 이제 두 사람의 그런 또 이 영생관이라 그래서 영원히 뭐 같이 있는다 뭐 그런 이런 또 기념비들도 있고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사실 그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유엔 제재가 있는데 무슨 북한 관광 갔다 왔나? 네. 관광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네. 민족 화해 협력 번국민협의회, 뭐 네. 줄여서 우리가 민화협이라고 그러죠. 네, 미나요. 거기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남과 북의 그런 민화협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네. 지금 뭐 연대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네. 그렇다면 유엔 제재에 걸리는 그런 뭐 관광이 아니라 네. 이것은 문화 사회 교류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네. 또 저희도 뭐 어떤 그러니까 드는 비용을 직접 그 당국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 우리의 체재비, 숙박비, 네. 그다음에 체류 비용에 대해서만 실비로 내고 왔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닌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하여튼 의의가 있었던 거는 11년 만에 네.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금강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네. 이번에 의의를 찾을 수 있고요. 남측에서는 뭐 정확한 숫자가 256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200명 넘는 버스가 8대가 갔어요. 네, 많이 가셨네요. 네, 버스가 8대가 가고 그다음에 북측에서는 이제 평양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에서 한 90여 분이 이제 그쪽 북측 민화협 분들이 와서 뭐 위원장이 김영대라는 분이 위원장으로 내려오셨는데 네. 그 우리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던 이 북한의 고위 공무원들 그런 모습이 나고요. 네. 여성분들도 많이 내려오셔갖고 이제 민화협의 그런 어떤 단합대회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그 얘기를 좀 해보셨어요? 뭐 식당에 계시는 뭐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이랑 저 같은 성격이 안 했겠어요. 한 사람 무조건 반갑다 인사하고 그렇다면 뭐 이제 그렇게 일하는 도중에서는 네. 얘기를 못하고 저녁 식사 끝나고 등등 하면 또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계세요. 그럼 네. 가서 궁금하신가 봐요. 그분들도. 얘기를 하고 뭐 하는데 이제 한 분은 뭐 김일성 평양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네. 평양에서 오신 분인데 휘장이 다른 휘장을 차고 김일성 있더라고요. 종합대학을 나왔으면 굉장히 거기서 엘리트 축에 그렇죠. 속한다고 들었거든요. 연배가 어떻게 되니까 48살이고 자기가 21살짜리 이제 뭐 아들이 있고 뭐 이제 막 가정사 얘기하고 아주 유쾌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김일성 배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배지라 그러면 안 된대요. 휘장이라 그래야 된대요. 휘장이요? 예,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얼굴이 들어간 그 휘장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은 딴 거를 차고 있더라고요. 어떤 김정은 단독 그 휘장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리킬 때도요. 우리는 뭐 그게 뭡니까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네. 북한 말로는 그건 손가락 총질이라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대요. 굉장히 실례래요. 총질이요. 그리고 배지 그래도 안 되고 네, 휘장이 바뀌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항상. 요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다. 왜 그분은 그러면 이제 김정일 배지 휘장이 아닌 그 김정은 그리고 한 계급 더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차림새도 그 있잖아요. 조금 이 옷 모양새도 좀 돈이 들어간 모습이고 약간 여유로운 모습. 당당하고 그래서 뭐 지금 일어나는 일 굉장히 많고요. 그분하고는 또 우리가 요새 관심 있어 하는 미국 선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북미 간에 그런 어떤 이 정상회담이 있는데 금강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럼 미국 선거나 이제 밖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분은 뭐 그런 데에 대한 뭐 어떤 이 취재원이나 뭐 하여튼 들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보통 일반 시민들은 이제 언론에 제재가 있으니까 제재가 있죠. 그래서 듣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보니까 중앙통신에서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카메라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진 찍어서 다음 날 뭐 보도를 했다는데 그건 보진 못했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간 것도 알고 다들 그거는 뭐 그 어떤 뭐 아주 그냥 보통 시민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같이 만나서 얘기했던 분은 미국 그 선거까지 신경을 쓰는 거 봐서는 굉장히 두뇌층 고위급인 걸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 회장단에 앉아서 뭐 하는 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고 요번에 이제 미나협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고 대회를 했는데 일단 주제가 뭐냐면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에 조속한 이행을 대한 연대 회의라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의문들을 채택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남북 미나협 간에 사회 교류, 사회 문화 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엔 제재가 안 받는 한해,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든가 그다음 학술 대회, 청년 대회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유관순 만세 사건의 1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기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오신 건가요? 저는 이제 뭐 미나협 측이 아니라 현대 측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또 이제 그런 걸 할 때 보면 또 흥을 돋궈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 밴드가 나왔어요. 밴드가 북한 측에 북한 측에 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서양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본 거는 바이올린 이런 걸 연주하시나요? 피아노나? 여성 밴드인데 6인조 혼성 밴드죠.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밴드들이 많았던 걸로. 키보드가 2대가 있는데 키보드는 남자분들이 치시고 베이스, 퍼스트 기타, 베이스 기타는 여자분들이 치고 기타를 여성분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거는 드러머가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파격적인데요, 북한에서.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한복을 입고 드럼을 치는 걸 보니까 색다르네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복이라는 게 원래 여기 이 뭐 소매자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거치장스러운데도 굉장히 뭐 수준급의 걸 봤고요. 한 10명 정도의 또 이제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제 통일을 주제로 한 북한의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고 또 이제 우리 측에서도 큰 박수로 이제 뭐 환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만찬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만찬에 갔더니 이제 그 근사하게 차렸더라고요. 어떤 걸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뭐 몇 마디 하고 친해지니까 기념품이라고
이 차림표 이거를 인쇄된 차림표를 저한테 기념품 가져가시라고 종이요? 주더라고요. 예, 종이로. 그래서 갖고 왔어요. 오. 근데 기억나는 건 이제 닭말이. 네. 닭말인데 이건 눌려갖고 닭으로 이렇게 말린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송이가 들어간 송이 덮밥. 네. 뭐 그다음에 송이 고기류, 덮밥. 생선류. 그래서 뭐 어마무시하게 네.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했는데 또 거기에 술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엔 보니까 다른 술. 평양소주, 그다음에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도 있고 또 한라산 관련된 이름의 그 소주도 모르죠. 있잖아요. 그날 나온 건 하여튼 세 종류가 나왔는데 그리고 포도주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제 평가로는 백두산. 대동강 맥주가 대동강 맥주 들어봤어요. 그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건요. 그게 제일 난 것 같고 네. 평양소주는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제조연도 이게 너무 마음에 약간 걸리셨군요. 아주 이제 오래된 거라서 네. 그런데 포도주는 뭐 제 기준에서는 좀 안 맞는. 좀 드시고 나서 숙취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숙취 있게 뭐 술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그리고 뭐, 조금만. 예, 근데 그날 굉장히 조금만 5잔? 7잔 드시고. 아유, 그때 뭐 맥주가 한 네. 우리가 8명 정도가 앉았는데 네. 맥주도 한 거의 15병 정도 먹고요. 소주도 적당히 예. 드셨네요. 근데 소주도 뭐 몇 병 우리가 먹었고, 네. 근데 아무도 손 안 대는 게 포도주예요. 왜요? 맛이 없어요. 아, 그냥 아쉽네요. 저기 북한 건가요? 북한 거예요. 다 북한 거예요. 술이.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처음에 그건 한 잔씩 먹으려고 따랐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포도 주스에다가 홀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포도 주스에다가 이 식초 탄 것 같아요. 뭐 그런 맛이에요. 그럼 그냥 한 모금 그냥 맛만 맛만 보고 다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소주랑 이제 맥주를 많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1층에 가니까 또 이제 술들을 또 진열을 해서 팔더라고요. 네. 들쭉술, 뭐 뱀술, 그다음에 뭐 등등을 파는데 사올 수 있어요? 그 네, 술들은요?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 번 더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명칭도 달라요. 우리는 입국 출국하잖아요. 외국 갈 때. 여기는 입경 출경입니다. 네. 그리고 국적 쓸 때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써도 되는데 네. 남측, 북측 이렇게 쓰도록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들어올 때 나갈 때 관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관세의 어떤 그 폭은 이래요. 뭐 우리 여행 갔다 오면서 휴대품으로 사올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술 한 병 넘어가면 2병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술도 많이 사시고. 어떤 거 사오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정말요? 예. 뭐 이번에 그 연예인들 이제 방북한 거 보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뭐 북한 과자 그런 것도 많이 사오고. 과자가요. 뭐 이만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자가 이만한 게 25불. 그러니까 달러로만 사야 돼요. 25불. 살짝 가격이 살짝이 아니라 엄청 비싼 거죠. 엄청 비싸고. 가격이 그다음에 아쉽네요. 또 옆에서 보니까 이 등 긁는 거 있죠. 등 긁는 거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특이하게 노루발로 만든 등 긁는 게 있어요. 내가 사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축산물이기 때문에 동축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한 70불 정도 한 것 같고. 노루발이면 박제된 걸 가져오는 거니까. 노루발에 이제 대나무를 대서 등 긁개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질이 좋아 보지는 않았고요. 뭐 그림 그린 거 그다음에 뭐 등등을 이제 뭐 나무 깎아 놓은 거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그 관광지에 가면은 있는 그런 뭐 수준의 입니다만은 파시는 분의 이 옆에서 이제 자세히 지켜보니까 굉장히 신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11년 만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금강산 호텔,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여관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이고요. 과거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금강산 관광객들이 이제 유숙하시던 데인데 네. 그 이제 앞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옛날에 우리 이산 가족 상봉장으로 썼던 네. 또 이 다른 그런 숙박 시설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 이제 숙박을 하게 됐고요. 들어갔더니 너무나 반가운 마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침대 시트를 이렇게 네. 쭉 하는데 현대 아산 마크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쓰던 것을 네. 아직도 쓰고 있는 분인데, 아니 뭐 관리는 잘했고요. 네. 그래서 호텔 수준은 뭐 우리나라 한 3성급 되는데 네. TV도 있고 다 하나 있고 TV를 틀으니까 채널이 4개더라고요. 채널이요? 예, 북한 채널, 중앙통신 하나, 뭐 뉴스가 그다음에 나오는 채널. 그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잡혔다 안 잡혔다 하고 영어로 나오는 건 이제 외국 그렇죠, 방송을 그렇죠. 트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2개가 이제 중국어 방송인데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실 이제 남측에서는 안 왔지만 뭐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은 계속 거기서 관광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맑은 공기에 이제 하룻밤을 잘 잤는데 다음날 새벽이 아주 감명스러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일이죠? 우리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네. 아파트에 살고 뭐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 버스 정류장하고 좀 가까워서 네. 좀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맨날 시끄럽고 뭐 좀 조용한 데서 깨봤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진짜 몇십 년 만에 네. 개 짖는 소리에 깼어요. 그 있잖아요. 시골의 그 네. 풍경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 짖는 소리에 콩콩콩 소리에 딱 깼는데 공기도 맑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으셨겠네요. 근데 금강산 호텔에서는 이제 사진 촬영을 호텔에서 바깥을 찍는 것은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죠? 뒤에가 군부대예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네, 그래서 바깥에서 호텔 찍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에서 바깥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주변을 좀 찍으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제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텔 안에는 그 냉장고가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냉장고에서 냉장고는 없어요. 없어요? 냉장고는 없고 냉장고만 없고 다른 건 다 있습니다. 뭔가 마시고 싶거나 뭐 물을 먹고 싶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1층 돼요? 로비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에 다 따로 하고, 구매를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뭐 이 샹들리에가 네. 아주 뭐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있고 가시면 아니 그 전체 리모델링을 네. 현대 아산에서 했다니까요. 그렇죠. 워낙 그 그러니까 인연이 뭐 깊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현대와 이 수준 높은 그런 네. 호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다음 날은 이제 관광을 좀 하는 그런 이 관광이라니까 이제 뭐 뒤를 보는데 일단 네. 이제 우리 남한 측에서 손님들이 없으니까 온천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온천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옛날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우리 체험하지 않나요? 우리 갔을 때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야, 외국 관광객들이 올까 하는데 3일포라는 데를 저희들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3일포가 석삼자에 날일자에 포구포자를 쓰는데 네. 옛날에 3일 동안. 어느 임금님이 하루만 묵어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좋아서 3일간 거기에 묵어서 3일포가 됐고요. 네. 왜 호수인데 왜 포냐? 옛날에는 거기가 앞에가 융기가 안 돼 있을 때는 배가 와서 닿던 곳인데 어떻게 네. 융기가 돼서 거기가 자연 이 호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신선이 뭐 4명 놀다 갔느니 뭐 그랬던 전설 같은 게 곳곳에 있는데요. 네. 경치는 너무 좋고 물도 맑고 날씨도 네. 굉장히 좋아서 왔고요. 갔더니만 이제 놀라운 것은 곳곳에 분홍색 이 단체복을 입은 안내원들이 곳곳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이고 뭐 우리도 이제 뭐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우리보다 뭐 네. 대여섯 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봤더니만 관광이 뭐 남한 측에서 안 간다 그래서 관광이 딱 끊겼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진행을 해오고 있던 네.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거기를 다 도는데 8km인데 네.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근사하게 바베큐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베큐를 아주 뭐 근사한데 뭐 근데 저기 이
막걸리하고 같이 파는데 네. 뭐 공짜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또 돈은 다 받더라고요. 북한도 그 쌈장에 넣어서 같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바베큐니까 바베큐니까 그냥 바베큐. 그냥 하고 그래도 뭐 뭔가 소스 같은 건 없나요? 없이 잘 구웠더라고요. 잘 아, 구웠는데 다들 이제 얘기가 뭐 소고기도 있고 네. 돼지고기도 있는데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더라. 네. 뭐 근데 이제 뭐 고기는 뭐 비슷비슷했는데 잘 그런 세련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하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통된 의식이 북한 주민이 네. 우린 잘 모르지만 공통된 의견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 거기에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생각에 그렇게 그래서 이유를 생각하셨나요? 곳곳에 네. 소위 말하는 돈을 쓰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준비가 돼 있겠죠. 돼 있고 관광객들을 지금까지 위해서. 훈련들을 해온 것 같고 네. 우리가 남측에서 관광이 끝났다 그래서 그냥 세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차간에 보니까 반가운 차가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현대 아산 네. 버스가 지나가는 곳곳에 거예요. 있네요. 네, 현대 현대 아산 흔적이요. 보니까 이제 네. 주민들 수송차로 네. 그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될 텐데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반가운 네. 차를 하나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반대 순서로 해서 네. 다시 이제 입경을 하고 이제 출경을 하고 이제 네. 우리 쪽으로 이제 입경을 하는데 가장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한숨이 쉬어지는 순간이 핸드폰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왜요? 돌아온 거죠. 이제 핸드폰을 현실이다, 받는 게 이런 이제 거군요. 뭐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귀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핸드폰 없이 한 이틀 살아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네. 아무래도 답답하시죠. 그래서 어떠니만 핸드폰이 이제 개인 걸로 보관돼 있는데 갖다 주니까 너무나 이제 좋아서 굉장히 이제 뭐 이 긴장도 풀리고 그런데 근데 이틀 동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전혀 외부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네. 카메라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 줌 기능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남쪽에서 이제 기자단도 많이 갔잖아요. 언론 네. 쪽에서 갔을 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본부에 얘기를 해서 이제 연락하고 기자단은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차 한 차가 기자단이었고요. 그분들도 핸드폰은 다 쓰지 맡겼고요. 못하고요. 뭐 ENG라든가 8mm를 갖고 와서 다 찍으셨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수석을 한 30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안에 내용물들을 또 검색을 받고 그러면 카메라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못 갖고 가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필름이 들어간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거는 무조건 그러네요. 압수예요. 예전 카메라들은 이 전자식으로 된 카메라는 네. 괜찮고요. 휴대폰은 뭐 무조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서로 지키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북한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한 것 뭐 이해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서로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훈련을 좀 받고 왔겠죠. 네. 와서 하는데 일단 뭐 우리는 만나면은 뭐 체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사는 얘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빨리 이런 것들을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물론 이제 훈련받은 티는 납니다만은 공동의 인식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접점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네. 좀 더 터전을 만들고 민간 교류가 전체의 그런 어떤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왔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멀고도 가까운 북한, 한민족이 하지만 분명한 북한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 이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하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입니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2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간선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2년에 가까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대한 이 국민의 심판과 또 상원 의원 35명, 그리고 하원 의원 435명, 그리고 주지사 14명을 선발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중간선거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거 박빙이네요. 네. 박빙이고 또 수많은 이 여론 업체에서 이 전망들을 냈는데 많이 틀리네요. 네. 많이 틀리고 지금 이제 전망은 상원은 공화당이, 그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이인데 아직 이제 뭐 확정된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거기에서 좀 벗어난 일단 공화당이 상원을 과반수 차지한 건 그거는 이제 팩트가 됐고요. 네. 하원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네. 궁금해지는데요. 참 재미난 선거였죠. 공화당이 이렇게 독주로 갈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이야기가 네, 역대 이 선거를 보면 네. 이 대통령, 그러니까 여당의 무덤이라는 게 항상 중간 선거였어요. 네, 항상 몰매를 맞는 거죠. 몰매를 야당이 맞고, 항상 선거에서 또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 뭐 정권의 어떤 평가 이런 네. 걸 내리는데 지금 제일 이런 여당의 무덤이 된 것은 왜냐하면 일단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기대와 변화를 바라는데 그게 2년 동안 국민들 기대치에는 안 미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당이 이 뭐 하원을 이긴 적이 3번은 있긴 있습니다. 3번이요. 그래도 정말 루즈벨트. 적네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네. 대공황 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막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밀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클린턴 때, 클린턴 때는 긴그리치 하원 의장이 무리하게 클린턴을 탄핵까지 몰고 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싫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이 부시 대통령 때 9.11 테러 떠나고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곳에 힘을 네,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그 3번 외에는 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니었나요? 오바마 때는 65석을 뺏깁니다. 네, 그리고 뭐 옛날에 클리블랜드 대통령 때는 네. 120석을 한꺼번에 뺏겨버려요. 120석 대단하네요. 예, 이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 그랬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공식을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이제 선거 결과로 보면 우리가 민주당 경합이었다, 뭐 공화당 경합 뭐 이런 데에서 네. 공화당이 좀 약진을 하고 있고요. 네. 재미난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선거 안 하고 한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14명이 있긴 있는데 뉴스를 아까 잠깐 봤는데 뭐 무슬림 어떤 여성 의원이 당선이 되고 네. 또 여성분들이 당선이 좀 됐다고 들었어요. 핑크 웨이브라 그래서 네. 여성분들의 약진이 많죠. 그래서 네. 거의 200분에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고 여자로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뿌듯하고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네. 어떤 웨이브라는 이름까지 네. 져줄 정도로 됐고요. 사실상 근데 이제 1호로 당선 거의 1호로 당선 확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네. 마크 펜스 부통령의 형. 형 네, 그레그 봤어요. 펜스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동생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네. 됐는데 당선을 1호로 됩니다. 네, 그래서 재밌네요. 그 재미난 이제 얘기들이 쭉쭉 나오는데요. 네. 이번에 했던 선거의 특징은 트럼프 외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트럼프의 지금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네. 묻는 그런 선거가 됐는데 그러려면 그 얘기를 민주당에서부터 먼저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 그거를 트럼프가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은 이번에 이슈 선점에서는 굉장히 진 경기고요. 네. 미국 지금 현지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트럼프에 대한 우리 평가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러는 평가들이 쭉 있었는데요. 초반에 정말 그런 그렇죠. 평가들이 지금 많았잖아요. 그게요. 바뀌었어요. 네.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도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론의 네. 이 추이가 다르죠. 그다음에 초기에는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탄핵을 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확 돌은 거예요. 거기다가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도둑 맞았다. 네. 러시아의 뭐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대선을 도둑 맞았다는데 여론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겨야 할 민주당이 니네가 왜 고전하고 있느냐. 니네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네. 이례적으로 이번에 투표율도 굉장히 또 높았어요. 투표율 높죠. 투표율이 이게 높은 게 굉장히 1914년도에 뭐 50%에서 갔는데 네. 그보다 지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사전 투표가 우리 상상을 초월한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거는 3,400만이라 되는데 네. 뭐 다 하면 4천만이 될 것 같아요. 저번 때 이 직전 선거에는 사전 투표가 2,100만 명 요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번에 참여율이 높은 거죠. 그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샤이 트럼프라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요번에 네. 이 투표 결과에 아주 관건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문제. 근데 왜 투표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가 의료 개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바마 케어를 지금 뭐 폐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40%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바마 케어가 없어진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가진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 무슨 대안으로 이 트럼프 케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네. 대한 기대. 네. 그게 투표의 1번 결정 요소가 됐고요. 2번이 이민정책, 네. 3번이 경제. 그래서 사실 그 공화당 그 대선 캠페인 본부에서는요, 회의를 처음부터 할 때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이랬어요. 경제로 갑시다. 네. 우리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저의 실업률과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가고 있는데 이걸로 가야 된다는데 트럼프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민 정책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미국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잖아요. 많았지만 자기네 집토끼를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는 최고죠.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자기네 이민자들 때문에 네. 직장을 잃고 있는 러스트 뭐 벨트 옛날 그런 그 공업 지역 그런 그런 분들. 데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백인의 고졸 네. 그런 남성들이거든요. 네. 아주 충성스러운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네 직장을 뺏는다고 일자리를 빼갔기 생각하는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좀 먹혀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뭐 밑에 멕시코나 이런 데서 지금 캐러본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불법 이민. 거기에 처음에는 뭐 2,000명 군사를 집어넣는 데다가 지금 15,000명까지.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네. 이슈 선점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이런 선거판에서 민주당에서 바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민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대로 장단점이 있고 네. 하라 그러려면 또 자기네 정강하고는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인들이나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뭐 컨퍼런스 콜하고 이렇게 보면 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북 전쟁 이후에 최약체의 정당이 민주당이다. 네. 선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보면 이제 힐러리 이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한 다음에 뭐 네. 어떤 재구축이 되는 게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당의 구심점이 없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바마가 나와서 저렇게 선거를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등장할 때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이거 분명히 민주당이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인데 네. 이건 정치적 관례에 없는 얘기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선거운동 해준다는 거야. 아 민주당이 조금 지금 밀리고 있구나. 네. 급하구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약간 우리가 저 상황에서 저렇게 공화당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뭐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투수가 네.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할 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야, 공화당이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등장한 거다.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투표가 완전히 마감이 된 다음에는 그 네. 진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많이 작동한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 그다음에 사전 네. 투표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친.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하나 있죠. 중간 선거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이슈가 안 됐어요. 네. 중간 선거 내에서 경제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그건 굉장히 그 중대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펼쳐져서 그것은 좀 이제 의아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은 북한 문제라든가 북핵 네.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내내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굉장히 많은 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선거에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됐어요. 그런 것들 별로 이슈화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된 거죠. 네. 국민들이 관심이 없네요. 근데 보세요.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네. 미국의 보통 시민이면 야,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는데 우리 안전하대. 그러면 되거든요. 우리처럼 비핵화를 하고 어떤 통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자기들하고는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니까 일이다. 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뭐 북한에 가서도 네. 같은 질문을 똑같이 받았어요.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이 북미 간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질문들도 북한 주민들이 물어보고 북한 그런 어떤 관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 중간 선거 이후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면 민주당이 네. 이제 상원은 말고요. 하원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 네. 일단 미국은요.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되면요.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이 이제 폼페이오 부르고 그 하원의 위원장은 뭐가 있냐면 정책조사권과 증인 소환권이 있어요. 네. 불러다가 막 물어보고 할 텐데 사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조금 더 유화스럽고 외교적인 그런 기법을 써서 하기를 바라고 이제 공화당은 좀 밀어붙이는 식인데 뭐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변함은 없지만 자기네 국정의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11월 8일 날 지금 폼페이오와 이제 북측의 고위급 회담이 이제 열리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사실 무역 협상 어떻게 될지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것도 궁금하고 또 FOMC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12월에 미국 금리가 과연 인상이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미국의 중간 선거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네. 미치는 건데 자 무역 전쟁부터 한번 보시죠. 무역 전쟁은 자 민주당 이제 공화당이 하면 뭐 공화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 네. 뭐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갈 거고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승리를 하면은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결 원래-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원래 민주당은요 네. 보호무역주의를 해서 근로자를 자기네들이 보호한다는 게 자기네 당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행정부의 어떤 견제 기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역촉진법이라든가 종합무역법에 의하면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통령께 다 줬어요. 네. 수포 301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미중이라든가 전 세계를 향한 뭐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주의는 대통령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권한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가는데 그렇다고 뭐 자기가 여소야대에서 어떤 식으로 뭐 자기 그 주장만을 한다는 것은 좀 네. 사실 협치라는 부분에서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하겠지만 바뀔 거는 하나도 없다. 네. 그대로 그 가도 분위기가 계속 가겠네요. 민주당이 뭐 그대로 네. 뭐 밀어주지는 않겠지만 뭐 하여튼 무기는 해줄 거다. 실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네. 더 반대가 사실은 처음에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승패를 떠나서 트럼프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민주당이 많이 차지를 하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기가 트럼프가 원하는 온다는 부분들.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의 또 원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프라 건설하는 걸 되게 민주당은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트럼프의 카드 하나가 뭡니까? 1조 달러어치 인프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공화당 내에선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공화당이 들어오던 뭐 이거는 이제 자기의 이 입맛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이 펴지니까 네. 지거나 이기거나 트럼프는 웃는다. 아, 그게 맞을 수 네.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사실 가장 큰 승자는 트럼프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선거할 때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트럼프를 이다나 뭐 그리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 전까지는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뭐 비난하고 그런 상황들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선거를 통해서 싹 바뀌었어요.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 반대했던 사람, 네. 마크 루비오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의 아주 이 최고봉이었고 공화당 사람인데 트럼프한테 유세 지원을 부탁해요. 네. 크루즈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선 후보에 나왔던 네. 그분도 같이 하겠다. 뭐 등등. 그다음에 밥 코커라고 그 위원장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뭐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이 반대 의견들 많이 했는데 그분은 불출마. 네. 등등. 그리고 아시겠지만 폴 라이언 하원 의장 하시는 분, 그분도 각을 좀 세웠었는데 그분은 정계 은퇴. 네. 공화당이 트럼프 당으로 지금 완전히 당에 대한 장악력을 완전히 트럼프가 가져갔기 때문에 네. 지고 이기던 걸 끝나서 네. 2020년 대선 체제로 가는 데는 지금 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견고한 지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네. 그다음에 채권, 달러 강세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완벽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후에 좀 더 예, 자세하게. 그때 우리 경제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네. 미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 하나 드릴 수가 어떤 있어요. 거요?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저도 대해서 궁금합니다. 확정적인 정보를 네.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정말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